예, 지금부터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되는데 그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크게 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하드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도로와 건축물들 그리고 정원을 비롯한 녹지 공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구성 요소가 될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경제나 문화, 복지와 같은 정책들이 아마 그 주요 내용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삶의 질 지수 순위가 6위에 올랐다는 그런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나와서 우리를 매우 즐겁게 했는데요. 이런 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바로 건축 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 부문에 관한 서울시의 새로운 구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미술관 하나 지어놓고 도시가 완전히 성격이 변했죠. 사실 이 구겐하임 뮤지엄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빌바오라는 도시는 완전히 쇠락한 도시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공업과 조선업으로 승부하던 그런 다소 무거운 느낌의 도시였는데 이 조선업의 주도권이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쇠락하는 도시가 됐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럴 즈음에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미술관 하나를 제대로 멋지게 지어냄으로써 지금은 빌바오가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그곳으로 경제력을 창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도 그동안의 뉴욕이 가졌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는 건축, 도시공간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마리나베이 샌드를 비롯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건축물들도 역시 오늘날의 아시아 대표 도시 싱가포르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부터 일찌감치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표방을 하면서 각종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이 디자인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디자인으로 승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각종 도시 시설물에 그리고 건축물에 디자인을 입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종 정책에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이른바 서비스 디자인을 비롯해서 콘텐츠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행 경과를 지금 쭉 보고 계십니다. 디자인 서울 선언부터 시작해서 성냥갑 아파트 퇴출 그리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디자인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단에 보시는 몇 가지가 그 대표적인 혁신 건축물들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한 20개 정도의 혁신 건축물들이 속속 완공이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의 모습이 다시 한번 면모일신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이 혁신 건축물 선정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현재 우리의 건축법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른바 비욘드 조닝을 실현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들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은 건축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이 건축의 주인공은 역시 건축가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냐에 따라서 도시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굳이 르꼬르비지에나 미스 반데어 로에와 같은 한 획을 긋는 서양의 대표 건축가들 이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훌륭한 건축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이거는 저쪽 용산구의 해방촌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설물을 만들므로써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시장 모습이 돼서 지금은 MZ세대의 데이트 핫플, 한 번씩 안 가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그런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죠. 지금 위진복 건축가로부터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장면이고요. 해방촌 클라우드로 시작을 해서 강남구의 웰에이징, 그러니까 공공 노후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복지시설로 바꾸어서 성공적으로 건축상을 탔는가, 가서 시설물을 함께 둘러보신 기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중학교는 가면 정말 우리의 교육 환경이, 초등교육 현장이 이렇게까지 진화 발전했구나.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구나.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혜의 숲, 노원구였죠. 아주 굉장히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의 도서관인데, 가서 보시면 한옥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멋지게 도서관을 만들 수 있구나. 정말 동네 도서관이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시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에 버려졌던 벙커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뛰어노는 청소년 공간을 만든 대방동의 청소년센터, 그리고 작업실을, 설계사무소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낀 원서 작업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주 인기가 좋아져서 외국인들로부터 한 달살이, 6개월살이 이런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런 수요를 제때 파악하고 1인 주거 공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누디투 홍대, 그리고 구로구 항동 수목원을 내려다보는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커피 한잔 하면서 숲을 즐길 수 있는 구로 평상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모두 다 굉장한 설명거리들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분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작품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한옥도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건축이 주는 풍요로움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느낄 기회를 가지면서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5월 14일부터 제가 건축기획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 40일 동안 15군데를 방문을 해서 19분의 건축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한 3번 정도의 간담회를 직접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우리 건축계가 처한 현실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우리 젊은 건축가들이 신바람나게 더욱더 영감을 주는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 우리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리한 저희들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넘기세요. K 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은 글로벌 건축문화의 중심 서울을 위한 4대 전략 11대 핵심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혁신 건축가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입니다.
실력이 있지만 이름이 덜 알려지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공정한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울시가 국제 공모 참여 기준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 시에 국내 건축가 참여 비율을 확대해서 해외 건축가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보상금도 1억에서 3억으로 높이고 공모에 당선되면 전시, 공공사업, 협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건축 행사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건축가와 작품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개막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개막 주간에서 K건축의 가치와 위상을 알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UIA 세계 건축대회 등 권위 있는 국제 행사에 공식 참여해서 대한민국 건축과 건축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건축 문화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건축가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국제도시공간 디자인상을 제정하겠습니다. 세계 도시 공간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인프라 부문, 또 건축 부문, 정원 부문 이렇게 나누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 서울에서 비엔날레가 열리죠. 건축 비엔날레가 열릴 때 시상식을 겸할 생각입니다. 청계천 복원, 한강 르네상스, DDP, 정원도시 등 서울은 도시공간 구조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창의혁신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권위 있는 서울국제도시공간 디자인상을 만들어서 2027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첫 수상자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도시공간을 변화시킨 우수 사례를 시상하고 도시공간 디자인의 수준을 함께 높여가기 위한 시상 시스템입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상에 신진 건축가상을 신설해서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의 도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탄탄하게 실행하기 위한 서울건축재단도 2027년까지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서울건축재단은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과 다양한 국내외 건축 행사를 운영하고 세계 건축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신진 건축가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젊은 건축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회입니다. 실력과 창의성 위주로 평가하는 2단계 공모와 디지털 설계 공모로 신진 건축가의 부담은 줄이고 참여 기회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발 시스템도 개편해서 실력 위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 정책 사업과 연계한 공모전 등 차세대 인재들이 실력을 증명할 무대도 준비하겠습니다. 혁신 건축가들이 공공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와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에게 지명공모와 제한공모, 공공소규모 사업 설계 등을 맡겨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디자인이 설계자 제안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도 모든 공공사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합리적 대가를 지급해서 품격 있는 건축물이 완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건축가의 의욕을 높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 실명제, 설계자 초청 및 예우 등 건축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 신진 건축가 대상 공유 오피스 제공 등 활발한 활동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가 기준 현실화, 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건축가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가겠습니다.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비욘드 조닝이나 화이트 사이트 개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규제 완화와 통합 심의로 신속성은 물론 디자인 일관성도 보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 관련 단체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상시 협의체도 운영해서 좋은 제도와 문화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서울시 건축상에 신진 건축가상을 신설하고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기간에 서울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2년 후인 27년 비엔날레에서 최초 국제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신진 건축가와 예비 건축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은 즉시 추진됩니다. 건축은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발표된 K 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서서 도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 전략입니다. 경쟁력과 역량이 있는 대한민국의 혁신 건축가들이 건축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꿔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 건축가들이 서울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이자 창의 혁신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라이프 위크 주간을 마련하고 스마트 시티에 관한 종주 도시임을 선언하면서 시상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데 수십 개 도시, 수십 개 단체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몰려와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상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기구나 협회로부터 스마트 도시 상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상을 하는 것이 도시 브랜드 향상에 매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시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 대표 도시로서, 종주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우리에게는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도시 공간 구조 개선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이죠. 서울을 방문하는 각 도시의 방문단이나 행정 책임자들은 거의 대부분 청계천을 방문해서 과거에 노후됐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도심 한가운데에 맑은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을 창출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는지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거 외에도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이나 또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서 지천 이런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의 여가 시간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례들은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시 공간 디자인의 성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 국제상을 신설함에 있어서 건축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공간 디자인상이라고 이름 붙여서 상을 제정을 해서 그 아래에 도시 인프라 부문, 뭐 굳이 따지자면 옛날 용어로 치자면 토목 부문이 되겠죠. 도시 인프라 부문, 또 도시 건축 부문, 그리고 도시 정원 부문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크게 캐터고리를 나누어서 시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 상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 도시 공간을 디자인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사명감을 자극하고 보다 열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 시상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실 산발적으로 이 건축 관련 이벤트들이 중요한 정책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수여하는 건축상보다도 서울 건축상이 훨씬 더 영예롭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그 건축가분들 만나면서 여러 차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꼭 서울시가 수여하는 건축상을 타고 싶다. 그것이 가장 큰 명예다. 뭐 이런 그 시상 제도가 이미 있었고요. 이거 외에도 도시 건축 비엔날레도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여러 가지 건축 관련 행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운영 주체가 다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건축 재단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 훨씬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도시 공간 디자인상을 비롯해서 시상을 하려면은 굉장히 체계적인 심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상 제도까지를 포함해서 매우
잘 조직되었지만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런 운영이 가능하려면 재단을 만드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이 재단 설립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이런 시상 제도들이 서울의 도시 브랜드 향상에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인데 그 방법으로 국제 도시 공간 제라고 합니다. 그 PPT 중에 서울 건축재단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재단